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추부는 24절기 중 가을의 세 번째 절기입니다. 해가 적도를 지나며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시점으로 빛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균형을 찾기 좋습니다. 낮과 밤이 거의 같아지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과하지 않게 오늘의 절제와 고요가 곧 복으로 이어집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복이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운 해는 잡곡밥이 참 잘 어울립니다. 낮과 밤이 거의 같아지는 날이니 밥도 균형이 복을 부릅니다. 알갱이를 모으듯 곡식 한 톨 한 톨이 돈복을 부르는 지혜 아십니다. 잡곡은 땅의 기운을 고르게 받아들입니다. 가을의 곡식 기운이 속을 든든히 하고 마음을 차분히 합니다. 현미는 기본 뼈대, 보리는 속을 시원하게 하며 조와 기장은 가볍고 따뜻하게, 수수는 기운을 묵직하게, 검은 콩은 한 줌만 더해 풍성함을 덧붙입니다. 흰쌀을 조금 더 두고 잡곡은 세 종류만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밥은 천천히 한 톨의 정성이 대운을 부릅니다. 오늘 추분의 잡곡밥 한 숟가락이 집안의 차분한 기운과 재물복을 모아주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추운 해는 버섯과 들깨가 참 잘 맞습니다. 낮과 밤이 거의 같은 날이니 맛도 기운도 균형이 핵심입니다. 버섯은 산의 기운, 열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히 합니다. 들깨는 둥근 복의 기운, 흩어진 기운을 모으고 복을 매만지듯 부드럽게 감쌉니다. 둘을 함께 쓰면 담백하지만 고소합니다. 자극은 줄이고 재물복은 머무릅니다. 버섯 들깨국을 한번 끓여보세요. 표고나 느타리 한 줌, 물에 살짝 데치고 들깨가루 한 큰술, 소금 한 꼬집만 팔팔 끓이지 말고 보글보글하게 은근히 끓여서 고소함이 속을 덮어줍니다. 버섯 들깨 볶음도 좋습니다. 올리브유 한 숟갈에 버섯을 먼저 넣고 소금 조금과 간장 반 숟갈, 마지막에 들깨도 뿌려줍니다. 버섯과 들깨로 조용한 한 끼를 지으시면 집안 기운이 참 단정해져 복이 찾아 들어옵니다. 세 번째, 호박 한 접시는 노란 빛으로 집안 기운을 밝혀주는 추분에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노란색은 밝은 기운, 집안의 재물운을 환하게 비춥니다. 둥근 모양은 모으는 기운입니다. 흩어진 복을 살포시 감싸줍니다. 씨가 많은 열매, 번성과 풍요의 상징이 됩니다. 땅의 기운을 단단히 묶어주고 색이 황금빛이라 복을 부르고 밥상에 밝은 운을 더합니다. 맛이 부드러워 과하지 않아 기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고소함이 속을 덮습니다. 둥글고 노란 호박전이 좋습니다. 호박 반 개 송송 썰고 달걀 한 개와 소금 조금, 밀가루 조금 넣고 약불에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모양은 둥그런 모양으로 많이는 말고 한두 장 정도 간단히 드시면 괜찮습니다. 팬에 기름 한 숟갈 두르고 애호박 한 개를 소금 살짝 뿌려 숨죽입니다. 둥그러 복을 가져다 주는 양파와 마늘, 새우도 넣어 같이 볶아주고 마지막에 들깨 반 숟가락, 불을 끄고 살살 버물러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호박볶음에 집 안팎으로 고소한 기운이 가득 찹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 반 큰술 넣고 애호박과 양파를 넣은 호박 된장국도 좋습니다. 보글보글 그 구수하고 담백한 땅의 기운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네 번째, 감 한 입이 좋습니다. 추운 무렵에 감나무를 바라보면 마음이 절로 따뜻해집니다. 여름 내내 푸르던 잎 사이로 주황빛 열매가 조금씩 물들어가고 아직은 완전히 익지 않았지만 햇살을 머금은 감이 가을이 왔음을 조용히 알려주지요. 감은 단단한 껍질 속에 달콤한 맛을 간직하고 있어 마치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복을 닮았습니다. 추분에 감을 먹는 것은 단순한 계절 과일을 맛보는 일이 아니라 익어가는 가을의 기운을 몸에 담는 것입니다. 감은 한 입 베어 물면 서늘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데 그 맛이 균형의 날인 추분과 참 잘 어울립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쓰지도 않은 중간의 맛이니 마치 낮과 밤이 같은 길이로 나뉘는 그날의 조화를 그대로 전해주는 듯하지요. 옛사람들은 감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속 열기가 다 스려진다고 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감은 재물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 과일이라 여겼습니다.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보면 누구라도 풍성함을 떠올리듯이 추운 날 감을 맛보면 집안 재물복도 풍성해지고 돈복이 흩어지지 않고 가지마다 열매처럼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운 날 감을 곁에 두고 맛본다면 단순히 달콤한 가을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따뜻한 복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추와 밤이 좋습니다. 대추의 붉은 빛이 기운을 깨우고 집안의 온기를 돋웁니다. 씨가 많은 열매로 번영과 복을 불러옵니다. 속살은 희고 단정하여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밤은 흙의 빛으로 단단한 껍질이 있어 재물을 지켜줍니다. 밤과 대추를 함께한 약밥도 좋습니다. 붉음과 갈색이 잘 어울립니다. 부드러움과 묵직함이 맞습니다. 균형이 잡히면 복이 머무릅니다. 미지근한 대추차도 끓여보세요. 추분처럼 균형을 닮았습니다. 꿀의 금빛은 재물입니다. 부드럽게 모으는 힘이고 말과 마음을 순하게 합니다. 둘이 만나면 조화가 좋습니다. 자극을 낮추고 복을 붙여 돈복이 머무는 맛입니다. 하나는 불을 닮고 하나는 흙을 닮았습니다. 불과 흙이 만나 집안에 온기를 지어줍니다. 대추차 한 잔, 약밥 한 조각, 상은 소박하지만 추분의 한 그릇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고요가 모이면 재물복이 옵니다. 절제가 쌓이면 대운이 열립니다. 대추의 붉음과 밤의 단정함이 밝은 가을빛으로 차곡차곡 쌓여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배는 맑음의 상징입니다. 흰 살이 반듯하여 속을 적시고 목을 맑게 해준다 하였습니다. 잘 닦은 배 한 알에 건조한 기운이 누그러지고 집안의 기운이 둥그러집니다. 배숙은 가을에 숨을 달래는 그릇입니다. 배에 대추와 생강을 얇게 넣고 꿀을 한 숟갈 풀어 은근한 불에 오래 데우면 집안의 차가운 기운이 먼저 누그러집니다. 배숙의 흰빛은 금의 기운이라 하여 가을에 맞는 기운을 불러옵니다.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맑은 기운을 들이니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생강과 꿀의 따뜻함은 집안 불씨를 살리는 상징입니다. 저녁상에 배숙 한 그릇, 복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따뜻한 그릇을 중심으로 삿된 기운이 싣고 복을 담는 그릇이 가득 찹니다. 사과는 붉은 빛으로 복을 부르는 과일입니다. 불금은 기쁜 소식의 기운이라 하여 문턱을 넘어오는 복을 환하게 맞이합니다. 아침 해가 뜰 때 한쪽을 잘라 아이 손에도 어르신 손에도 공평히 쥐어주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가정의 기운이 고와지고 재물복이 머무릅니다. 배숙과 사과 한 접시를 곁들이며 따뜻함으로 마음을 덮이고 붉은 빛과 황금 빛으로 집안 공기를 맑히면 대우는 소리 없이 들어와 식탁 끝에 앉는 것입니다. 7번째, 찰떡. 그 중에서도 인절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찰떡은 쌀의 찰기가 강해 서로 달라붙는 힘이 있지요. 이 찰기는 단순히 입 안에서 느껴지는 식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기운을 붙잡고 모으는 상징입니다. 돈도 기운과 같아서 흩어지면 모이지 않고 모여야 재물이 되는 법인데 추운 날 찰떡을 드시면 바로 그 모으는 힘이 몸과 집안에 깃드는 것입니다. 특히 인절미는 고소한 콩고물과의 만남으로 이 콩이야말로 곡식 가운데 씨앗의 힘을 가장 단단히 품은 것이지요. 그래서 인절미 한 조각에는 곡식의 찰기와 씨앗의 생명력이 함께 담겨 돈복이 흩어지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인절미를 나눠 먹으면 집안 살림이 단단히 붙는다라며 나누어 드시곤 하셨지요. 인절미는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 먹기 좋습니다. 소담스레 놓인 인절미 몇 조각을 가족이 함께 나누면 그 순간이 곧 복을 붙잡는 것이지요. 그러니 추운 날 떡 중에서 재물복을 가장 단단히 모아주는 떡은 인절미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추나 밤을 곁들여 드시면 그 복이 더욱 두터워지는 것이니 이날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추부는 낮과 밤이 같아집니다. 기운이 서로를 고르게 받칩니다. 이날은 극에 달하는 음식을 피하여 균형을 맞춰야 복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너무 찬 음식과 얼음 음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음 가득 아이스 커피와 빙수, 차가운 우유와 두유, 방금 꺼낸 냉장 과일, 냉면과 묵국 같은 차가운 국물, 얼음 동치미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기가 서늘해지고 건조해집니다. 몸의 기운도 안쪽으로 모입니다. 이때 찬 음식은 불씨를 식힙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찬 음식은 위장을 냉하게 하여 소화가 더뎌지고 체하기 쉽습니다. 가을은 폐의 계절입니다. 찬 것은 폐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기침과 가래가 길어지기에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일교차가 큰 때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몸을 더 수축시키고 손발 냉증과 관절 통증을 악화시켜 몸에 복의 기운이 돌지 못하게 합니다. 밤잠도 가벼워집니다. 찬 음식은 위산을 올리고 속쓰림과 잦은 뒤척임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어 복이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몸속 수분도 탁해집니다. 얼음 음료는 담을 늘리고 기운을 무겁게 하여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게 되어 깨끗하고 맑은 복이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찬 음식은 소풀을 꺼뜨리는 상징이라 돈복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밖의 바람이 서늘할수록 속의 불은 따뜻해야 합니다. 수분의 따뜻한 한 숟가락이 몸의 기운을 모아주고 마음의 숨을 깊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밥상이 돈복을 모읍니다. 올해 추분엔 따뜻하게 드시고 재물복과 건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두 번째, 입안이 불나는 과한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은 몸속의 불을 확 올립니다. 익히지 않은 마늘과 고추는 불씨를 들쑤십니다. 그래서 조심이 필요합니다. 매운 기운이 목을 말리고 기침이 길어집니다. 얼굴은 달아오르고 손발은 더 차가워집니다. 말과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집안의 불기운이 흔들리고 화가 커지면 재물복이 새어나갑니다. 마늘은 편으로 썰어 불기운에 살짝 숨만 죽여서 매운내를 빼고 단맛을 살립니다. 추분의 불은 손밑불이 중요합니다. 너무 매운맛은 불기를 위로만 올려 밑불을 꺼뜨리고 밑불이 꺼지면 살림불이 약해지고 돈복이 흩어집니다. 맵기는 낮추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재물복과 돈복도 조용히 모여듭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짠 음식들입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조금 마릅니다. 이때 지나치게 짠 맛은 몸의 물기를 막습니다. 입이 마르고 속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얕아지고 폐와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기침이 길고 입술이 쉽게 텁텁해집니다. 묵은 짠맛은 살림부를 약하게 하고 재물복을 흐트립니다. 젓갈과 장아찌, 짠 김치 국물, 라면과 짬뽕 등의 국물 한 그릇, 염장 생선과 말린 오징어,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등 따뜻한 물에 헹궈 무쳐 먹고 국물은 끝까지 마시지 않기. 젓갈과 장아찌, 김치는 조금씩만, 라면이나 짬뽕 등은 채소를 곁들여서 짠맛을 낮추고 따뜻함을 더하시면 좋습니다. 몸의 물길이 부드럽고 마음도 가벼워야 복이 들어오는 것이니 마지막은 꼭 보리차나 숭늉으로 새어나가는 복을 부드럽게 잡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오래된 냉동과 남은 음식입니다. 냉장고에 묵혀있던 반찬과 묵은 기운이 오늘의 복을 막습니다. 냉동실 서리는 정체의 표시라 몸속의 불을 꺼뜨립니다. 해동과 재냉동을 거치면 복의 기운이 망가져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음식에 묵은 기운이 쌓이면 살림의 복과 돈복이 흩어집니다. 날짜가 없는 포장, 언제 넣어놓은지 모르겠는 밥과 국, 고기와 생선, 색이 변한 식재료들, 한 번 데운 음식은 다시 식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드시고 남기면 미련 없이 보내셔야 합니다. 이날만큼은 묵은 것을 보내고 냉동실을 비우고 냉장고도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다섯 번째, 기름이 줄줄, 무거움이 집안 이기를 눌러버립니다. 추분은 밤과 낮이 같아집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마릅니다. 이때 튀김과 치킨은 불을 갑자기 키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과 열이 과합니다. 기운이 지쳐갑니다. 튀김 냄새가 오래 남으면 집안 기운이 탁해지고 돈복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추분엔 불을 곱게 모으고 기름과 자극은 낮추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과한 카페인, 진한 커피와 에너지 음료, 밤 기운을 끌어 낮의 기운 또한 흐리게 합니다. 추분은 낮과 밤이 같아지는 균형의 절기라서 몸과 마음의 기운도 고르게 맞추는 것이 복을 불러오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한 카페인이나 너무 진한 커피를 드시면 균형이 깨지고 기운이 흩어지게 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을 순간적으로 깨우고 흥분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추분에는 차분히 기운을 모아야
재물복이 모이는데 진한 커피를 과하게 마시면 돈복도 마치 흩날리는 바람처럼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는 본래 열과 화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 추부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때라 불의 기운이 지나치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진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마치 불이 너무 강해 재물그릇을 태우듯 들어오는 돈복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7번째, 과식과 배고픔입니다. 배를 터지게 혹은 비워두기, 균형의 날에 가장 어긋납니다. 추부는 1년 중 음과 양이 가장 균형을 이루는 날이라 배를 터지게 채우는 과식이나 배를 텅 비우는 공복은 모두 이 균형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날의 과식과 배고픔은 재물복과 돈복에도 좋지 않은 것이지요. 과식을 하면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 불필요한 열이 쌓이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과식으로 몸이 탁해지면 물길이 막히듯 돈의 흐름도 막히고 모아야 할 재물복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릇에 넘치게 담아 결국 흘려버리는 것과 같지요. 반대로 배를 비워두고 지나친 공복 상태에 있으면 몸의 기운이 허해져 복을 담을 그릇 자체가 비게 됩니다. 비워진 자리는 바람이 지나가듯 돈복도 들어왔다가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져 나가 버립니다. 추운 날의 과식은 복을 넘쳐 흘리게 만들고 배고픔은 복을 담을 그릇을 비워두는 셈이라 모두 재물운에 손해가 되는 길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반찬을 알맞게 올리고 배가 편안할 만큼만 드시는 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길이고 그렇게 해야 돈복도 흩어지지 않고 집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8번째, 날 것의 과다입니다. 이때의 음식 역시 재료와 불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날 것을 과하게 먹는 것은 큰 균형의 어긋남입니다. 날 것은 불의 기운을 거치지 않은, 말하자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추분에는 기운을 고르게 익혀 몸속에 담아야 복이 머물 수 있는데 날 것을 지나치게 먹으면 몸속 기운이 차갑게 흐트러지고 재물의 흐름도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돈복도 들어왔다가 안정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또한 익히지 않은 것은 음의 기운이 강합니다. 평소엔 신선함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균형의 절기인 추운 날에는 음의 기운이 지나치면 양의 기운이 꺼져버려 마치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재물복도 불안정해지고 맙니다. 추운 날에는 날 것을 조금 맛보는 정도는 괜찮으나 반드시 불에 한번 익히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술의 과음과 밤늦은 잔입니다. 추부는 기운의 저울이 반듯하게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밤늦게까지 잔을 이어가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그 여파는 곧 돈복과 재물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본래 기운을 흩뜨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기분을 풀어주고 대화를 원만하게 하지만 과하면 기운의 새싹을 상하게 하여 몸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기운을 저장하고 기를 내주는 기관이라 간이 약해지면 재물의 흐름도 힘을 잃고 막히게 됩니다. 술로 기운이 소모되니 돈복 또한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는 것이지요. 술에 취하면 말끝이 날카로워지고 평소 하지 않던 말까지 튀어나오게 됩니다.
말은 기운의 바람이라 하였는데 말끝이 거칠어지면 집안의 화기가 높아지고 결국 재물복이 머무를 자리를 잃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싸움의 불씨에 휩쓸려 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밤늦은 술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뜬 후에는 기운을 가라앉혀 모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술잔을 기울이면 재물을 붙잡아둘 힘이 사라집니다. 밤늦은 술자리는 즐겁다 해도 사실은 돈복을 새어나게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분에는 가벼운 술 한 잔 일찍 마치고 일찍 쉬는 것이 복을 붙잡는 길입니다. 한 잔 술로 기분을 덮이되 마음을 거칠게 만들지 않으면 재물복도 따뜻하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추분은 균형의 절기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먹는 음식까지도 균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절의 갈림길이 아니라 복을 흐트리지 않고 단단히 모아가는 지혜의 날입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밥상은 정성스럽게 차리되 알맞게 드시고 균형 속에 깃드는 복을 듬뿍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풍요로운 풍수 이야기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